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랩비는 좀 재미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를 하던 것과는 좀 다르게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재료가 나오면 아마도 주가의 방향성이 지금보다는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HLB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오는 이 클래스 1일지, 1일지, 2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상당히 또 격차가 크잖아요. 클래스 1이 되면 11월 달 내로 FDA 승인 여부가 판가름이 되고, 클래스 2가 되면 내년 3월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아마 클래스 2가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HLB가 좀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심으로 주가는 한 번 더 또 조정에 대한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최근에 뭐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아마도 클래스 1을 바꿔서 11월에 FDA 승인 여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결국 HLB의 주가는 현재 이런 일정과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HLB가 재료와 일정으로는 뭐 시장이 좋던 안 좋던 호재가 뜨면 올라갈 것이고, 또 시장이 좋아도 악재가 뜨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정과 FDA에서 나오는 그런 HLB에서 나오는 소식들을 누구보다 좀 빠르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클래스 1이 뜰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아요. 뜰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물론 클래스 2가 뜨더라도 FDA 승인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만큼은 이제는 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에 뭐 그 이제 CRL을 받았던 그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FDA가 원하는 그리고 이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심각한 정도의 보완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결국 시간이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저항대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속아봤기 때문이에요. 진양곤 의장이 예전에 FDA 승인은 뭐 90% 이상 확률로 무조건 된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CRL을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공포 심리로, 그리고 또 실망으로 이렇게 매도가 쏟아져 나왔었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주가라는 게 FDA 승인되면 당연히 오를 것이고, 그리고 클래스 1이 되면 뭐 당연히 오를 것인데, 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다. 사실 이 재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아마 기대감으로 전고점을 뚫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다르게 흐름들이 지속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 이 HLB를 최근에 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게 확연하게 보여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이전에 이렇게 HLB가 한 번에 실망을 줬던 이런 흐름들이 아직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언제 살아날까요? 저는 적어도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부터 개인들이 다시 한번 또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우리는 반복되는 그런 이게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저점에서 매수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약간 포모 현상이죠.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다시 달라붙으면서 고점을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는 또 어떻게 돼요? 분명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인데 항상 이런 뻔한 시나리오에 우리가 항상 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거나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게 투자를 하지 않길 바라겠고, 지금은 무조건 홀딩을 해야죠. 네, 지금은 매도할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 쉽게 매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HLB를 다들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평단가를 참 다양하게 포지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아직은 매도와 매수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보단 좀 더 홀딩을 하고 좀 지켜봐야 할 구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HLB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할까를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HLB에서 이제 또 새로운 소식들이라기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제가 차트상으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LB 파트너 항서제약이 간암 신약 FDA 허가 재신청, 이 허가 확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심사가 만약 클래스 2가 뜨면 최대 6개월 뒤에 이런 신약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미국 내 마케팅 또 차질 없이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뭐 지금 최근에 서류가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고 최근에 엘레바 대표 정세호 대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딱딱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FDA 미팅 진행 후에 이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2개월 만에 신약 허가 신청서를 재제출을 했고 현재 생물학적 제재평가 연구센터 이 CBER은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 등 보안 확인을 각각 14일 혹은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일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주 정도, 2주 정도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1과 클래스 2는 이 의약품 제조 공정 품질 관리 현장에서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FDA 판단일 뿐 사안 경중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사실상 클래스 1일지 클래스 2일지에 대해서는 이게 승인이 FDA 승인이 된다 안 된다를 좀 결정하는 그런 중요도라기보다는 이렇게 현장에서 보안 내용을 직접 확인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심리상 이 클래스 2가 뜨게 되면은 아마 좀 조정이 나올 확률이 커요. 네,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고 그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건 결국 시간이 지연되면은 이런 기회 비용을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 1을 기대를 해 나가고 있는 거고 결국 이 정소 엘레바 대표가 이 두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재신청 서류를 약속한 기간 내 제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현재 회사는 허가를 확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약 생산, 대규모 마케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재료나 일정들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때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나 FDA가 허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물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저는 FDA 승인이 되기 전 발표 전까지 HLB에 대한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보는 데 있어서 이 매도 타점이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아직 변한 게 없는데요.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일단 그래도 이 확증 편향에 절대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확증 편향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된다. 그리고 무조건 20만 원 간다. 무조건 30만 원 간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 그리고 이런 눌림목 신호에 대한 확실한 기술적 분석에 의한 그리고 수급 주체에 의한 이런 고점 신호와 눌림목 신호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휘둘리거나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희망, 꿈 이런 걸로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최근에 제가 이 HLB를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 번 더 좀 복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제가 2024년 3월 달에 기억이 납니다.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 주가의 방향성, 주가의 가격이 이 과매수 구간에서 8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80포인트에서 80포인트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매수세가 상당히 과도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신호인데,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같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서 만약 외인들이나 이 수급의 주체가 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은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꼬다리는 아니고, 대략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를 적어도 50%는 일단 하고 보자. 그런데 제가 이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야, 이거 FDA 승인되면은 대박인데, 너는 무슨 뭐 매도를 하라고 하냐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찍어드리는 영상은 인기가 없어졌어요. 인기가 당연히 없지. 올라간다고 해줘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요, 어,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100%를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네. 저는 절대 100%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을지언정, 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계좌를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약 저를 욕하시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손해는 안 보도록, 아쉬운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기대 수익에 대해서 손해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계좌에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런 식으로 저는 이끌어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에서도 무조건 분할 매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할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이런 제약 바이오 쪽은 여러분들, 재료라는 게 결국 거의 한 80% 이상의 주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뭐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뭐가 뜨든 간에 이 재료에 공백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공백이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이 주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다시 눌려서 우리가 저점에서 또 잡을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눌림목 신호에 대한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일단 확정 수익을 좀 챙겨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과 같이 이렇게 하한가를 만들어낼 때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남들보다는 더 빠르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최근에 이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흐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도 금리 인하는 무조건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네, 이거는 호재입니다, 호재.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욱더 금리 인하를 가속화시킬 건데, 자, 그런데 호재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분명 경제가 어떤 위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비컷이 나왔죠. 0.5포인트 비컷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제에 어떤 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런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거든요. 저는 그게 이 HLB는 재료로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이 나오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지수 추종에 의한 이 외인들의 매도나 프로그램 매도세 때문에 이런 낙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한 번쯤 나옵니다. 저는 그게 일단은 단기 고점이 형성된 후에 이런 지표상으로도 이 하락 시그널이 저는 또다시 한번 뜰 수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뭐 재료가 큰 게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면요. 이런 시장 상황과 또는 이런 기술적 지표에 의한 어느 정도 타점들을 잡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이때 하한가 두 번 맞았을 때 이때 과매도 구간이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런 중심선 하단까지도 상당히 밑 구간까지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정도까지 HLB가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갔던 적이 거의 뭐 2년, 3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되어 갔느냐? 최소 이 하락 추세를 멈추고 추세를 반등시키는 추세를 만듭니다. 그 반등 추세를 어디까지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한 지표가 내려가는 그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또 우리에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주봉으로 여러분들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주봉으로 보면은 HLB가 예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 거의 88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매수가 좀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마지막에 한번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분할 매도 관점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또 피해자들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나가면서 결국 정보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네이버, 구글만 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거 이제 그런 오피셜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이 큰 손 세력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앞으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타점만 우리가 잘 캐치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런 소중한 돈을 저는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타점들, 그리고 HLB가 만약 이렇게 주가가 좀 재미없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지금 예수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잡아볼 만한 종목들도 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혹시나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도움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타점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라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유한양행도 이 FDA 승인이 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HLB에 대한 단기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충분히 또 큰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큼은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 장 중에 나오는 타점들을 다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략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투자에 대한, 그리고 또 기술적 지표에 대한 자료들을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번호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네. 010에 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HLB를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나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계속 이 저점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던, 내가 뭐 우량주를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수익 보는 것도 아니고, HLB를 투자한다고 해서 앞으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수익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아무나 다 돈 벌겠죠. 분명 우리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는 게 있다라고 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흐름을 좀 같이 봐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한쪽으로만 가는 거, 한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놓치지 않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주시면 되시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다라는 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HLB를 좀 앞으로 좀 끌고 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기술적으로 시황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런 브리핑 해드리니까 그런 건데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눌림목과 이런 신호들 그리고 파동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이런 RSI 지표들 과매수 과매도 그리고 손익비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주식을 과연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단기, 중기,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바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 주가라는 건 이렇게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는 쫄지 않고 홀딩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방금 HLB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종목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또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에 따라서 내가 장기 파동을 탈 것인가 아니면 단기 파동을 탈 것인가에 대한 이런 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략은 다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제가 이런 자료들 다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되시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손익 범위와 손익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런 반복적인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것만 좀 잘 지키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런 파동의 구조적인 위치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에 따른 또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말씀드렸죠. 이 HLB가 이제 재료에 대한 공백이 뜰 때는 우리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소액으로라도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이제 미국 대선이 있어요.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테마주들이 상당히 또 눈에 띄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9월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나타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제 상승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 리스트들도 이런 히든주에 대한 리스트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자료와 이런 히든주 좀 같이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히든이라고만 문자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이렇게 좀 더 크게 해서 보여드려야겠다. 네,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은 구독자 분들이라고 제가 굳게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결국 타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제가 또 영상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덕프로였습니다.